하면 되나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야기를 서서 잘합니다. 괜찮겠죠? 예. 오늘은 제가 대타입니다. 그런데 여태 이렇게 지내오다 보면은 급하게 법회가 이게 곤란해졌다든지 강의가 곤란해졌다 할 때 제가 잘 이게 대타로 가끔 잘 합니다. 오늘도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제 불법을 공부하고 또 선효를 지금 공부하고 있었죠? 자, 이제 선효를 공부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공부하겠지만은 그 중에서 중심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제 당연히 많이 다뤘겠지만은 우리가 선효에서 이제 선정을 한번 얻어보자. 그러면 선정은 왜 얻어야 되냐면은 우리 인생이 불안해요. 인생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해요. 이 겉으로는 이렇게 멋있게 폼을 딱 잡고 이렇게 힘도 세 보이게 그렇게 과시하고 이렇게 이제 액션은 취하지만 내심으로 보면은 항상 흔들리는 내 마음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게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흔들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죠. 편안하게. 그러죠?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여유롭게 많은 것을 딱 거머쥐면은 안정이 올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할 수 있을 만큼 거머쥐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노력하거든요. 거기에는 유형적인 것도 있고 무형적인 것도 있어요. 유형적인 거에는 이제 물질적인 이렇게 또 재물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무형적인 데는 사람의 마음도 탁 거머쥐고 싶어요. 특히 누구? 내가 관심을 갖는 사람의 마음을 딱 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잘 안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잡아놨다 싶으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상태에서 우리는 안정된 상태. 그러면 그 목표가 뭐냐? 선정을 얻어서 뭐 하자는 거냐 하면은 이고등락, 괴로움의 양을 줄이고 행복의 양을 늘리는 것. 또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는 것.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무엇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리고 한평생 지혜롭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애매하게 만드는 상황에 가끔 봉착합니다.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친구하고 이제 친구를 사귀고 새로 사귄 친구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나한테 해주는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지나서 느껴보니까 상대가 야마리가 없어요. 왜? 내가 해준 건 많고 상대가 해준 건 적어요. 그러죠? 그래서 속이 이만큼 열이 채어 올라옵니다. 이 패턴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처음으로 대판 싸우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야마리가 없냐? 그러고서 따져 물어보면 상대가 깜짝 놀라고 펄쩍 뛰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많이 해줬고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정말 야말이 없는 건 당신이지만 내가 꾹 참고 말을 안 했을 뿐이다. 이런 대답을 들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죠? 아니면 그런 대답을 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자, 이런, 이 두 분 중에서 누가 그러면은 비양심적이고 야말이 없는 사람이냐?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무명. 무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문제의 현상은 있는데 원인이 잘 규명이 안 돼요. 둘 다 양심적으로 내가 많이 해줬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싸워도 사실은 그냥 한쪽이 물러나는 거는 내가 잘못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그냥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기 싫으니까 양보하는 거거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저희 무명에다가 이 무명을 지우고 거기에 이제 명을 좀 집어넣으면은 그 현상이 이 인생을 한 생을 살아도 안 풀리는 미스테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풀릴 수 있느냐. 자, 이제 우리 근본 번뇌 중에서 얘기하면은 탐진치만 이런 거 있죠. 만 중에서, 그러니까 그 네 가지 번뇌 중에 만이라는 것은 그 거만심, 요거는 뭐냐면은 자기 편한 대로 확대 해석해서 보거나 자기 편한 대로 축소 해석해서 보는 번뇌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은 확대 해석해서 보고 상대의 존재감은 축소 해석해서 봐요. 내가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확대 해석해서 보고 내가 무시하고 싶은 사람은 축소해서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는 이 업식의 작용인데 그게 확대 작용을 일으킬 때 못 알아차려요. 또 축소 작용을 일으킬 때도 못 알아차려요. 그러고 보이는 건 뭐예요? 확대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대상만 있고 축소돼서 가짜나 보이는 존재만 있습니다. 상대가 커지거나 작아진 건 아닌데 누가 돋보기를 갖다 대고 누가 졸보기를 갖다 댔죠? 내가. 그런데 내가 갖다 대고 그걸 갖다 대는 그리고 그 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을 못 알아차렸어요. 그리고는 당당합니다. 작게 보이니까 작다고 한 거지. 크게 보이니까 크다고 한 거지. 양심적으로 양심의 의지에서 자신 있게 얘기해도 조금 더 양심에 어긋나진 않는데 자기 양심에. 근데 양심에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을 채우는 내용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그 현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규명이 잘 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 미국 하버드인가에서 요즘에 이제 실험해서 어떤 연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은 프로야구 게임입니다. 결승전. 자, 부산에서 합니다.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티켓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아니면 예를 들면은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부산 올림픽입니다. 동계. 자, 그리고 거기에 김연아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리고 우승 강력한 후보입니다. 이제 이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부산 사람들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 표 매진될까? 안 될까? 매진되지. 매진되기 전에 표를 좀 사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사람이 모였을 때 추첨을 해서 몇 명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물어봤어요. 표를 못 받은 분들한테, 받은 사람한테 얼마면 팔겠냐? 표를 못 받은 사람한테 얼마면 사겠냐? 그냥 리즈너블, 그 뭐냐? 합리적인 가격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은 표를 못 받은 사람이 얘기할 때 한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면 사겠다. 이렇게 했을 때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공통 액수를 합산해서 여러 번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24만 원이 나와요.
내 것에 관한 사고와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사고에서 가치 부여의 편차가 2.4대 1로 나타나요. 여러 차례 실험에서 이제 비슷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그 2.4대 1인데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친구 사이에도 좋고 부부 사이에도 좋고 이건 최소한이에요. 자, 우리는 자, 여기에서 부부 사이에도 좋고 친구 사이에도 좋은데 자, 호의를 자, 이제 저기 그 점수를 따야 되니까 그러죠? 결혼해도 상대방한테 점수 좀 따야 되잖아요. 친구를 사귀어도 상대한테 점수를 좀 따야 됩니다. 그래서 호의를 하나를 줬습니다. 한 개를 주면은 이쪽에서 하나로 이게 호의를 하나를 줬을 때 주는 사람은 자기의 호의 하나가 갑자기 주기도 전에 2.4배로 증폭을 합니다. 의미가. 내 것의 의미는 2.4배로 증폭이 돼요. 근데 증폭되는 과정은 자기가 못 알아차려요. 실제 준 거는 몇 개예요? 그럼 받은 사람은 몇 개 받았다고 알아요? 하나. 자, 이 사람도 이쪽에다 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줄 때는 2.4배가 증폭이 됩니다. 주기 전에 2.4배가 증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주면 이쪽은 몇 개를 받아요? 하나. 그러면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사이에 쌍방이 피해의식이 발생이 될까 안 될까? 열 번을 교환하고 나면 얼마에? 100번을 교환하고 나면. 자, 100번을 교환하고 나면 속에 이런 게 이렇게 안 채일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죠? 지금 상대가 잘못해서 내 속에 이만큼 채였습니까? 각자 이만큼 열이 채인 거는 누구 탓이죠?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증폭시켰다는 걸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증폭시킨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원리적으로 그걸 적용해서 인생을 반추해 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그 사이에 미스테리한 영역이 뭔가 좀 싹 풀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죠? 그 사이에 생사람은 그 얼마나 잡았던 거. 자, 이제 이렇게 그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 호의와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보이는데, 자, 2.4인데 이게 최소한이거든.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3배, 3대 1 정도로 봐도 되겠죠? 그러죠? 왜? 기분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수치가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악의. 이 악의에 관계된 거는 상대의 악의를 제가 하나 받잖아요? 그럼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3배로 증폭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받아요. 자, 그럼 이쪽에서 악의를 하나를 주면 이쪽에서는 증폭시킨 상태에서 받으니까 당사자는 몇 개를 받은 느낌이에요? 3개. 자, 3개를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교양이 있는 사람인데 상대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나까지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은 이쪽에서는 1개나 2개만 줍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라고 경고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얼마나 교양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쪽에서 받기 전에 3배로 증폭되니까 몇 개로 보여요? 3이나 6으로 보여. 아니면은 받은 만큼만 돌려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9개가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래, 내가 이 하나를 준 거는 미안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9개를 돌려주니?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 하면 무슨 소리야? 나는 받은 만큼만 줬는데. 어디선가 여러 번 나눠봤던 대화의 패턴, 어디선가
그러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거. 그 다음에 더 속상한 거는 이러고 있을 때 제3자가 끼어서 뭐라는지 알아요? 그만해. 둘 다 똑같아. 자, 어때요? 무명의 영역에다가, 이쪽에 무명의 영역에다가 밝음을 조금 집어넣고 나니까, 밝음을 좀 집어넣고 나니까, 어때요? 인생이 미스테리하게 안 풀리던 영역이 좀 보이나요? 예. 그 원망했던 그분한테, 그러죠? 확 갈치듯, 이렇게 좀 한번, 그죠? 이거 하고 싶은. 그리고 양심이 뒷받침됐었는데, 어때요? 그 양심이. 양심으로 포장된 그 안에 우리는 번뇌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번뇌를 양심으로 포장을 해놓으니까 자기 자신은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당함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있게 행동하고, 자신있게 미워하고, 자신있게 원망하고, 그래도 행복은 안 와요. 왜? 번뇌를 끌어안고 행복의 양을 늘려보자고 하는 거는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죠? 청사작반.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 현상을 두 가지, 호의였을 때와 악의였을 때, 이 현상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어때요? 증폭시키는 순간을 알아차립니까? 못 알아차립니까? 못 알아차리고 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처방전이에요. 상대가 서로 호의를 나누는 사이에 상대가 야마리가 없어 보이고 조금 속이 상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생각한다? 아, 나의 2.4가 또 작동을 하고 있구나. 자, 이 생각 하나만 딱 돌리고 나면 어때요? 그러면은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원망하는 마음은 어때요? 서운해하는 마음은 후 가라앉죠. 자, 악의와 관련해서 뭐가 하나가 딱 왔는데 하나를 보냈는데 9개가 돌아왔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준 대로 받았군. 실제는 준 대로 받은 건 아닌데 서로의 의식의 흐름, 양심의 흐름 속에는 어때요? 준 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양심을 의심합니까? 아니요. 양심은 아니에요. 양심 안에 포장되어 있는, 양심으로 포장된 그 안에 번뇌가 들어있거든. 그 번뇌가 작용을 일으킨 건데 그 번뇌를, 내가 일으키는 번뇌를 내가 못 보고 당신이 일으키는 번뇌는 당신이 못 봐. 그러니까 뭐예요? 피차 일반. 이쯤이면은 뭐 크게 추궁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번뇌는 해결 못했지만 생각을 여기까지 좀 갖고 오고 나면은 어때요?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사람이 쪼잔한 데서 좀 관대한 쪽으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차를 타고 시속 20km로 달릴 때 주변 경관을 보면 어때요? 좀 잘 볼 수 있나요? 네. 시속 50km, 시속 100km, 시속 200km 운전을 하고 있어요. 주변의 자연 경관을 볼 여유는 없습니까? 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시속 몇 킬로로 달리고 있습니까? 뭐냐면은 내가 일으키고 있는 내 현상 늘 증폭시키고
아니면 축소시키고 하면서 일으키고 있는 내 현상을 내가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들떠 있고 산란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패턴에 의해서 금생에 고통을 유발시켰던 그 횟수와 그리고 고통의 양 이런 거를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병에다 담을 수 있다면은 소주병으로 몇 병이나 나오겠어요. 왜냐면 왜 소주라 그러냐면 이게 좀 독할 거잖아요. 그게 그죠? 제법 많이 나오겠죠. 인생에 여태까지 만들어 왔던 그 고통의 양을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멀쩡한 학자가 어느 날 망가져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그럼 아깝다 이러거든.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보죠. 어느 학자가 이제 학자는 뭐 그냥 책 보고 이렇게 학문 연구하고 그러고 사니까 생활이 단순하죠. 그리고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은 경제가 어떨 것 같아요? 뭐 그냥 월급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전략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재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재능이 많으면은 세상에서는 재능 많은 사람을 이렇게 사냥하기 위해서 눈을 반짝반짝 하는 분들이 있죠. 자, 그분들 중에 혹시 이 정치 계열이나 아니면은 경제 계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이분들은 늘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내 편이 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편이 될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은 대접을 잘한다고 좋은 음식도 먹이고 그 다음에 술도 한 잔 대접한다고 시중 잘하는 대로 데리고 갑니다. 난생 처음 가본 데니까 정신이 몽롱하죠. 그러죠? 자기가 살던 패턴이 아니니까 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엔 그쪽에 대한 이렇게 갈증이 형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서 자기 딸이나 자기 제자 나이뻘 되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났다면은 그러면은 혹시 자기 제자나 그런 고만한 나이대의 사람에게 예전 같으면은 점잖은 사람이 갖지 않을 수도 있었던 가질 엄두도 못 냈던 마음을 어느 순간에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감각으로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경험의 확장이 그런 결과를 불러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뭐 인생 경험을 좀 더 넓혀야지. 경험의 확장인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분야에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인생을 반추하면서 보면은 어느 쪽으로 경험을 확장해가지고 남한테 말하기는 좀 찝찝한 그런 데다가 발을 반쯤 담그다 말고 뺐던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혼자 생각하면 뭐예요? 휴하거나 찝찝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때요? 경험의 확장이 반드시 좋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왜 코는 같은 냄새를 맡다 보면은 금방 피로를 느끼고 감을 잃어버리죠. 그렇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선을 넘어갈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넘고 두 번 넘고 세 번 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쪽에 넘다가 익숙해지고 갈증이 생기면은 대범해져요, 대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아까 우리가 증폭작용을 일으킬 때 자기가 증폭시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행동이 욕망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점잖은 분이 망신살 타기, 네, 그 케이스로 딱 접어들기 쉽상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부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에 뭐가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이 지게가 중요하다. 지게. 그 뭐냐면은 계법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예요? 삼귀 5개도 있죠. 근데 정말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것도 지계에 포함이 됩니다.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에너지를 담아서 예의 범절, 이 시대의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것들. 자,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지계는 기본적인 성격이 청정입니다. 기본적인 성격이 청정인데 우리 학자분이 아니 이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데 왜 가자고 합니까?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은 평생 어때요? 그냥 고고한 학자로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하게 이렇게 이게 남들 못 가는 술집에 발 몇 번 덜 가는 거, 그거 안 간다고 해서 그분의 행복 지수가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데를 갔다 왔는데 자력으로 가지 못하고 남의 의지에서 갔다 오고 싶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다시 가고 싶은 욕망은 발생되는데 갈 여력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갈증만 높아집니다. 안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의 재력에 의지해서 양껏 쇼핑을 5번 했다 쳐봐요. 그렇게 지르고 싶은 대로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통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줍니다. 어떨까요? 갈증이. 이제는 맛은 조금 알겠는데, 이때쯤이면 뭐죠? 낚싯바늘을 물 준비가 된 겁니다. 인생 낚싯바늘은 그렇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서 와요? 과분한 자리에서 옵니다. 그럼 지게는 뭐 하는 거냐면은 자기가 과거생과 현재생에 지었던 복덕의 영역에서 자기 분수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현재의 나의 역량은 높여나가고 그리고 만족점은 낮추는 데 있습니다. 이게 잘 살기 위해서는 만족점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만족점을 낮춰가지고 어떻게 이게 인생을 잘 산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을 버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버는 건가요? 저 가장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오면은 가장으로서 역량이 있는 거죠? 멋있죠? 자, 이제 이런 분인데, 이 집안의 소비 구조가 한 달에 1,300 정도 소비합니다. 그래야 만족해요. 만족점이 높아요. 자, 이 집은 어떨까요? 삶이.
겉은 좀 화려하지 않겠어요? 생활은 쪼들려요. 안 그러겠어요? 집도 은행에 걸려가지고 간당간당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어때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물질적으로 이렇게 누리는 부분은 풍요로워 보이는데, 겉보기에는. 자, 심리적인, 우리의 우리가 누리는 삶은 외향적인 누림도 있지만은, 심리적으로 느끼는 누림이라는 게 있거든. 여유는 삶의 여유가, 정신적인 여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은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자, 만족점을 한 600에다가 만족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만족점을 600도 쓰고 어떨 때는 700도 써요. 그런데 만족점은 항상 600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죠? 겉보기의 삶은 상대가 안 되게 검소해요. 그죠? 그 다음에 잉여분의 여유가 있죠. 자, 잉여분의 여유는 저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람 노릇도 가능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사람 노릇은 하고 싶은데 왜 어렵냐면은 여유분이 없어서 사람 노릇이 안 돼요. 이 만족점을 낮추고, 그리고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소욕, 지족. 욕망의 양을 욕망의 주머니를 줄이는 거예요. 욕망 주머니의 크기를 좀 줄여나감으로 해서 팽창돼 있는 욕망의 주머니를 좀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욕망의 주머니가, 내 욕망의 주머니와 그 크기가 맞는 욕망을 부렸을 때, 그때 이제 만족점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욕망 주머니가 큰 사람은 많은 것을 수용해야 욕망이 좀 만족스럽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런데 욕망 주머니의 특징은 어떠냐면, 충족을 시켜주면은 바로 돌아서서 더 커져요. 애들 키우면서 느끼지 않아요? 애들의 욕망 주머니. 채워주고 나면 그 다음엔 그대로 있던가요? 커졌던가? 어려서 2살, 3살일 때는 애들의 욕망 주머니가 만만하죠. 사탕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엄마가 한번 안아주고 이러면 해결되는 게 많아요. 애들하고 적당히 거래를 하다가 7살에도 거래가 가능하고, 13살 되면은 거래가 약간 부담스럽고, 17살 되면은 이제 거래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거는 애들 욕망 주머니가 커져서 다스리기가 힘들어집니다. 20살 넘고 30살이 넘은 자식이 캥거루로 남아있으면 그 욕망 주머니는 이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히말라야만한 금덩어리를 안겨주더라도 그 사람의 욕망을 다 채워줄 수가 없다. 자, 이제 이렇게 소욕지족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활에서 왜 이 전체적인 코드를 보는 건 뭐냐면 이고등락이에요. 우리는 어느 대목에서 내 고통의 총량을 늘리고 있는가. 자, 아까 처음에 2.4의 얘기를 할 때 2.4의 얘기를 듣기 전에는 내가 그 피해자인가 했는데 2.4의 원인을 규명하고 나니까 내가 가해자였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전도, 몽상. 그래서 우리는 반야심경 조금 전에 했는데 뭐를 해요? 원리, 전도, 몽상. 이게 희망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전도, 몽상이 일으키는 내용은 뭐냐면은 고통의 총량을 늘려주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스스로는 현명하다고 하고 있는데 현명하게 행동하는 듯한데 실제 내용을 뒤져보면은 현명한가요? 어리석은가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얼핏 보면은 욕망의 총량을 키워야만이 제대로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전도 몽상이 있는데 우리는 욕망의 총량은 줄이고 역량은 넓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회가 그 뭐죠? 취업난 있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심각하죠. 그 오뚜기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비정규직 몇 %일 것 같아요? 0%. 사회기업? 확실합니다. 그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알아봤더니 제일 좋은 재료는 오뚜기로 간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이 땅에 많으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의 총량이 어떨 것 같아요? 그분들이 소욕지족을 터득한 분들이 경영주로 앉아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 어떻게? 정규직 20%, 비정규직 80%? 그러죠? 그런데 임금은 어떻게 해요? 50% 이하죠? 이 상태에서 고통의 총량이 발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바보같이 그 안에서 우리는 뭐죠? 그렇게 짜놓은 틀 안에서 우리끼리는 뭐라 그래요? 서로를 차별하면서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고 우리끼리에 걸려들어요. 자, 그 얘기는 이제 빠지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든 사회적으로 보든 가정적으로 보든 가정적인 측면에서 보든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든 그 사회의 고통의 총량을 줄이는 방법도 소욕지족. 자, 그분들이 오뚜기의 사장이 자기들 그 회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노력은 많이 하죠. 역량은 키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개인으로 이렇게 개인이 쓸 수 있는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상당히 자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삶의 질이 나쁠까요? 자,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소욕지족을 합니다. 집안에서. 그러면서 여유분을 가지고 가족을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소욕지족을 합니다. 그리고 여유분을 가지고 가족을 생각합니다. 아들도 소욕지족을 합니다. 그리고 여유분으로 가족을 생각합니다. 딸도 소욕지족하고 여유분으로 가족을 생각합니다. 자, 이 집안에 고통의 총량이 늘겠습니까? 행복의 총량이 늘겠습니까? 멀리 안 가고 사회적인 얘기 안 하고 가정 안에서만 얘기해도 그렇죠? 예,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